네, 계속해서 리니어 시스템의 예를 간단하게 하나 더 볼 텐데요. 리니어한 시스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예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디스크릿 시스템이 xn이라는 입력 시그널을 받아서 xn의 제곱, 인풋의 제곱에다가 그 xn이라는 시그널을 1만큼 시프트 시키고 마이너스 1만큼 시프트 시켜서 각각을 두 개를 곱해서 빼주는 형태의 연산을 거쳐서 아웃풋 시그널 yn을 낸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리니어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을 해보죠. 리니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보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xn이라는 인풋 시그널 대신에 a배, b배, 어떤 상수배를 했을 때 그대로 yn도 상수배가 그대로 나오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n에다 우리가 a배 xn을 넣으면 그럼 yn도 원래 yn에 비해서 2배가 되나요? 뭐 a배가 되나요? 여기다 뭐 2xn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4배가 돼서 나오죠. 여기도 4배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yn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수배를 해주면 그 상수배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겠죠. yn의 제곱의 형태로 상수배 a 제곱의 yn 형태로 나오는 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a배가 안 돼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 시스템이 리니어는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벳 x1n, x2n을 넣어서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이제 입력값이 요걸 바뀐 거죠. 입력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제곱이 먼저 이 시스템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xn의 플러스 베타의 x2n의 입력값을 제곱을 내주고요. 이 전체 값이 xn 대신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전체 입력 시그널을 1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1만큼 이동을 시켜서 그거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랑 더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여기서 빼서 어떻게 주는 거죠? 알파의 x1에 n-1 플러스에 베타의 x2에 n-1 이 1만큼 이동한 값을 어디다 곱해줍니까? 마이너스 1만큼 생각한 거 x1에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x2에 n 플러스 1 만큼 넣어준 각각의 입력값을 시프트씩 1만큼씩 시프트 시킨 걸 곱해서 빼주면 되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요 시그널을 웨이티드 썸된 시그널을 요 시스템에다 넣었을 때 아웃풋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랑 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y1n, x1n, x2n을 각각 넣었을 때 아웃풋에 대한 웨이티드 썸된 시그널 얘랑 비교해야겠죠. 얘랑 결국에 이 yn 요 결과값이랑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값이랑 얘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해져요? 얘를 구해보면 실제로 알파 x1n의 제곱 우리가 여기서 x1n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에 우리가 x1 n-1 곱하기 x1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되는 거죠? 베타만큼 배수한 거 x2를 넣었을 때 아웃풋은 이렇게 주어졌었죠.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2에 n-1에 x2에 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뭘 비교하는 거죠? 이 결과하고 이 결과하고 같은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딱 봐도 다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 제곱에 x1n이 같긴 하지만 여기 알파 제곱이 아니죠. 같지 않죠. 같긴 하지만이 아니라 같지 않습니다. 알파 제곱에 x1n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x1n에 알파 제곱이 들어간 부분이 없죠. 물론 여기서도 x1n이 나와서 알파 제곱이 하나 없어지면 되는데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x1n의 제곱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요. 당장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곱해진 형태로 x1n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 x1n x2n이 나오는데 그런 텀이 전혀 나오지 않죠. 결과적으로 두 개의 값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시스템은 넌리니어다라고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시프트 인베리언트
대해서 타임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를 정의할 때 나오는 타임 인베리언트고요. 이걸 우리가 디스크릿 버전에서는 시프트 인베리언트라는 말로도 씁니다. 정수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프트 인베리언트라는 말도 쓰고요. 어떤 시스템의 인풋이 시프트 되면 아웃풋도 동일한 시프트 된 양만큼 시프트 돼서 나온다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시프트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트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리언트,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라고도 하고요.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XN이라는 시스템을 인풋 시그널을 H라는 오퍼레이션에다 넣었을 때 시스템에다 넣었을 때 아웃풋을 우리가 YN의 어떤 시스템 X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XN을 우리가 타임 시프트 된 버전을 새로운 시그널이죠. 타임 시프트 된 버전을 우리가 인풋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Y의 이 값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웃풋 YN, 원래 XN을 넣었을 때 YN의 시프트 된 버전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를 넣었을 때 아웃풋은 원래 뭐예요? 얘랑 다르죠?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x의 n-n0의 값을 시스템에다 넣었을 때 아웃풋이 xn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시그널의 타임 시프트 된 버전과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 시프트 인베리언트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그리고 리니어한 시스템을 우리가 동시에 뭐라고 해요? 그런 시스템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LTI 시스템이라고 하고 LTI 시스템의 경우에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특성이 어떤 임의의 오퍼레이션, LTI 시스템의 특성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와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그다음 뭘로 어떤 입력 시그널의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결국엔 뭐예요? 입력 시그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입력 시그널을 여기 컨볼루션의 값에다가 넣는 이런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오퍼레이션으로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좀 볼게요. 예제 2.18을 보시면 업샘플러가 나오는데요. XU 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업샘플링을 해주면 L만큼 업샘플링 해준 시그널을 원래 XN의 시그널을 우리가 N 나누기 L을 해주고요. 그래서 특히 N 값을 우리가 업샘플링 L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L 플러스 마이너스 2L L의 배수 정수배만큼씩 우리가 고려해서 XN에서 라지 L 값을 나눠준 값을 실제로 XUN에다 넣어주죠. 앞에서 우리가 업샘플링하는 과정들을 봤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로 패딩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제로 패딩을 해주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업샘플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XN이라는 입력을 받아서 XUN이라는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하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타임 인베리언트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한지 아닌지 어떤 우리가 디스크릿한 타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 있어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XN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업샘플링 해주면 어떻게 되죠? L만큼 해주면 X0은 X0으로 그대로 있고요. 0일 때는 그대로 있죠. 0일 때는 N값이 0이니까 0일 때는 그대로 있죠. L이 2라고 했을 때 X0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 그대로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씩 N값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몇 개씩 L만큼씩 늘어나면서 그 사이는 전부 다 제로 패딩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 시그널이 될 텐데요. 그 놈을 우리가 만약에 타임 시프트해서 어떤 일정한 값만큼 타임 시프트해서 제로 패딩을 역시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아지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죠. 정확하게 살펴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x의 n-의 n0 값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넣었을 때 그거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어떤 시스템에다 인풋을 이제 xn이 아니라 n-n0를 인풋으로 넣는 거죠. 그 시스템에다. 그랬을 때 아웃풋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x의 n-n0에다가 이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인풋 xn을 받아서 n 나누기 l n에 대해서 타임 인덱스 n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타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n을 기준으로 해서 l로 나눠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오퍼레이션도 요 괄호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없습니다. 시간 n이나 요 전체 시그널에 대해서 타임 스케일링을 해주거나 요 타임에 대해서 시프트를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n이란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l이 들어가는 오퍼레이션이 이 시스템의 정의인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의 n-n0라는 인풋 시그널을 넣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시그널에 대해서 이 h라는 오퍼레이션은 어떤 걸 해주는 거죠? n에다가 l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 나누기 l -n0라고 시스템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n 값은 그때 0 플러스 마이너스 l 플러스 마이너스 2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뭐가 나와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0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거꾸로 xun이 지금 이 xn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잖아요. xn을 넣었을 때 아웃풋,yn을 우리가 xun이라고 놓은 거죠. 이 xun이 n0만큼 동일하게 시프트된 것이 얘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면 되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해주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원래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주는 거죠? n, 여기도 n이 있죠? 이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줘야 되죠? n-n0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전체 수식에 n-n0를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래서 x에 얘는 n 대신에 n-n0를 집어넣어 주니까 n0를 집어넣어 줘서 나누기 l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옵니다. n도 또 시프트 돼서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중요한 건 요거 결과만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결과만 봐도 여기서는 x의 l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 l분의 n0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수식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아웃풋 값이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두 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넌리니어라는 것이 증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냐 아니면 타임 베링한 시스템이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그널 들어가는 시그널 xn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의 시프트된 버전이 xn-n0를 넣었을 때 아웃풋과 같으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리니어한 시스템 봤고요.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커절이라는 특성입니다. 커절. 인과성이 있느냐라는 뜻이고요. 인풋 시그널의 현재 값이나 그러니까 아웃풋 시그널의 현재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인풋 시그널의 현재나 과거만 필요하다. 그러면 커절한 시스템이고요. 혹시라도 미래의 시그널이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 그럼 그런 시스템은 non-커절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 n0의 아웃풋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의 값이
만약에 인풋 시그널의 값들 중에서 n0보다 작거나 같은 과거나 현재의 값에만 현재의 인풋 값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커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나 또는 현재 인풋 시그널에 의존하게 되면 인풋 시그널에 현재나 과거에만 의존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커절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n 값이 n0보다 큰 값, 그죠? 큰 값에 만약에 어떤 인풋 시그널이 필요하다. 즉 미래의 인풋 시그널이 만약에 현재 n0라는 시점에서의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비인과적인 시스템, non-causal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네, 우리가 이미 시노미 시스템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고요. 스테이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인풋 시그널이 바운드가 돼 있을 때 아웃풋 시그널이 바운드 돼서 나오면 되는 거죠. 모든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역시 바운드 되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 조건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비보 스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스테이블이라는 정의를 썼었죠. 그리고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인풋 시그널이 어떤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오는 시그널이 있을 때 아웃풋 시그널도 어떤 한계를 통과하지 않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어떤 제한된 무한대가 아닌 그런 한계 안에 있으면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스테이블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4.7에서는 무빙 에브리지 필터를 보는데요. 에브리지 필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력 시그널을 먼저 바운드가 됐다고 가정을 하죠. 바운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절대값이 xn의 절대값이 어떤 n에 대해서도 무한대보다 작은 어떤 상수값을 가진다는 거죠. 모든 n에 대해서 얘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바운드가 돼 있다는 거죠. bx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yn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yn의 절대값은 우리가 무빙 에브리지 시스템의 정의가 뭐였죠? yn을 xn에서 구하려면 k값이 0에서부터 n-1까지 m개 포인트에 대해서 무빙 에브리지 시스템은 n-k 이렇게 구해졌어요. n분의 1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얘가 yn이었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값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절대값은 항상 어떤 서메이션의 절대값이죠. n분의 1은 m값은 양수일 테니까 밖으로 나올 거고 절대값 밖으로 나올 거고요. 어떤 a 플러스 b의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되죠? 바운드가 a, b 각각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양수, 음수이면 항상 얘가 작고요. 양수, 양수면 같을 거고요. 음수, 음수면 역시 같을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건 항상 우리가 바운드로 n분의 1의 서메이션에 a = 0에서 n-1의 절대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운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보단 얘가 항상 더 작죠. 작거나 같죠. 따라서 이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서 x의 n의 시프트된 버전이죠. xn이 시프트 되더라도 그 위아래 제한, bx라고 제한된 부분은 항상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 값은 항상 bx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뭐가 되냐면 n분의 1의 시프트가 돼도 그 시그널의 바운드는 상한 하한을 만들어주는 그 값의 상한 하한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bx보다는 항상 작을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이제 뭐가 되죠? 이걸 정리를 해주면 bx가 m개 있는 거죠. 다 상수니까. 따라서 이 값은 bx가 될 거고요. yn의 절대값은 항상
b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x는 뭐죠? 무한대보다 작은 값이었죠? 따라서 이 값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항상 바운디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우리가 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이제 패시브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로스리스한 시스템, 액티브한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시스템인지 우리가 어떤 입력 시그널이 있을 때 그거의 파워가 더 커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파워가 그대로이거나 더 줄어드는 걸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패시브 시스템을 보고요. 패시브 그리고 로스리스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시너미 시스템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새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필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크릿 시스템을 필터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every filter 미안합니다. 필터가 아니라 finite 에너지고요. 유한한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는 xn을 가지는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아웃풋 시그널 yn이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다면 인풋 시그널과 최대한 원래 보내졌던 시그널의 인풋 시그널과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yn이라는 아웃풋 시그널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지죠? 에너지의 정의는 어떻게 구해져요? 절대값에 제곱을 해주면 파워라고 했고요.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했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그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들을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 시그널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가 인풋의 에너지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풋의 에너지 또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n의 절대값의 제곱이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니까 그 놈을 다 더한 것과 같거나 작으면 그러니까 인풋 시그널의 에너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보다 아웃풋 시그널의 에너지는 더 커지지 않는 거죠. 커지지 않고 작을 수는 있죠. 물론 인풋 시그널의 에너지가 무한대보다 작아야겠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 시그널이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의 에너지가 전체 인풋 시그널 에너지 최대 인풋 시그널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죠? 어떤 액티브한 앰프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파워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거죠. 시그널의 전체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동일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퀄리티가 만족하는 경우를 이퀄리티가 만족하면 그거를 갖다가 패시브 시스템 중에서도 특별히 로스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없는 거죠. 손실이 없는 시스템. 이거의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거의 정반대를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액티브 시스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아웃풋 시그널의 전체 에너지가 인풋 시그널의 전체 에너지보다도 더 크거나 같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yn이 어떤 입력 시그널을 라지 n만큼 시프트해서 알파벳을 붙여서 나오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액티브한지 패시브한지를 구별해라. 그런 시스템입니다. 패시브 시스템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결국엔 전체 아웃풋 시그널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를 다 우리가
더해준 값, 그죠? 이 값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인풋 시그널 파워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비교하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yn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n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알파의 x의 n 마이너스 라지 n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을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죠? 알파 곱하기 어떤 ab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ab의 절대값은 항상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곱도 같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알파의 제곱을 우리가 밖으로 알파 절대값의 제곱을 상수니까 n 밖으로 빼주면 알파 절대값의 제곱에 서메이션에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의 마이너스 라지 n의 절대값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서메이션에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우리가 스몰 n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이 라지 n만큼 시프트 됐어도 어때요? 똑같죠? 원래 xn과 똑같죠? 원래 xn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준 값을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그 값은 전체 n만큼 시프트 된 값을 다 더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x의 n의 시그널로 봐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의 값은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부등호를 봐야 되는데 얘랑 요 값이랑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알파 절대값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항상 더 작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결국엔 패시브가 되고요. 만약에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패시브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액티브 시스템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웃풋 시그널의 전체 에너지가 인풋 시그널의 에너지보다 더 커질 테니까요. 알파의 제곱만큼, 알파 절대값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스크릿 시스템에 대해서 디스크릿 시스템의 분류를 봤었죠.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봤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렇죠? 커저린 시스템이냐, 그리고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냐에 거쳐서 또 뭐까지 봤죠? 우리가 액티브 그리고 패시브 시스템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풋 시그널에다가 어떤 상수배 값이 1보다 큰 값이 곱해져 가지고 시그널의 파워가 더 커지는 그런 시스템.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시스템에다가 파워 앰프가 들어가든지 뭐 그런 값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패시브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어서 시그널의 파워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외부에서 파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패시브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보셨고요. 잠깐 쉬고 우리가 계속해서 4.3절에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